지금 벌써 임대가 맞춰진 것은 바로 이 위에 지역입니다. 여기 갖다가 제가 북쪽 상업지역이라고 표현할 거고, 요 밑에를 남쪽 상업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북쪽 상업지역 가운데가 6차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6차선이 중앙분리대가 있고 단절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만 횡단보도, 끝에만 횡단보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 라인으로, 음식점들이 입주되어 있는 라인으로, 입점되어 있는 라인으로 상권이 형성돼 가는 중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공사 중인데, 여기는 어떤 업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요 밑에 남쪽 상업지역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대형 업종, 예를 들면 이 동탄에 11자 상권이라고 있습니다. 11자 상권도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영상 찍을 때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 11자 상권도 가운데 8차선으로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한쪽에는 아파트가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한쪽에는 배후에 바로 뒤에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에 보이는 여기도 이 뒤쪽으로는 상가 주택만 있습니다. 저기 공원 보이시죠? 산 같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는 저 멀리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바로 뒤에 아파트가 9,300세대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임대가 맞춰지는 것들은 평수가 좀 작아도 뭐 2, 3층은 이제 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지고, 이쪽은 대형 면적을 쓸 수 있는 300평, 400평, 500평을 쓸 수 있는 대형 스크린 골프장, 예를 들어서 다이소, 아니면 전자대리점, 자동차 대리점, 대형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답사를 다니면서 봤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이소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다이소는 한 뭐 10칸, 한 20칸 정도를 분양된 그 정도를 한꺼번에 임대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히려 상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겨울수 상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상가를 투자하는 게 훨씬 빨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상권 답사를 다니는데 상당히 좋은 세대주를 갖고 있는 상권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기는, 즉 남쪽 상업지역은 대형 업종들이 들어올 것이다. 요거는 제가 동탄 신도시에 있는 11자 상권을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사무실에서 설명을 구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단절된 상태에서 차를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은 멀리 있어도 가고요. 그렇지 않은 생활 밀착형 업종들은 아파트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이렇게 맞춰진다. 대로변이 아직은 임대가 상대적으로 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위에 한 9,3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단지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어떤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분양형 상가 투자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위쪽으로 조금 걸어 보겠습니다. 아직 대로변은 공실들이 많이 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로변은 하나씩 문제는 요새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심해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창업을 지금 안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선점을 하는데, 공실이 유명한 데 있는 상가는 공실이 있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대 수익이 없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대가 맞춰져 있는 업종들은 지금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매매가나 분양가가 조금 쌀 수 있어요. 자, 대로변 쪽으로는 공실이 이렇게 있고요. 상가 투자에서 대로변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대로변이 좋은 것은 이제 뭐 강남대로 세랑도 어떤 전철역이 있어서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아파트가 둘러싸이는 신도시 내력상권에서는 일단 아파트 지분들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 세수가 많아야 돼요. 자, 아까 봤던 저 아파트 정문입니다.
상가주택 쪽을 갔더니 상가주택 쪽은 역시 실평수 1층 면적 실평수 30~40평에서 음식점들 면적을 크게 쓰는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기 도로가 고가로 보이는 도로는 완전히 단절 중에 엄청나게 큰 단절이고, 자,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 코너자리에 베스킨라빈스, 이 아파트 주동선인데 코너자리에 베스킨라빈스 딱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약국, 이게 의원들이 있죠. 파리바게트가 보통 코너자리에 많이 들어오는데 베스킨라빈스한테 밀렸네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요 도로로 해서 아파트가 뒤로 쭉 9,300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이 건축자들의 주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쪽은 아직은 좀 비어 있는데 아마 임대료가 조금 비싸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건물이 준공됐고 9,3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층이 비어 있다는 것은 위에 층은 보시면 오히려 4, 5, 6층들이 학원이나 의료들 임대가 먼저 맡았거든요. 1년 전, 2년 전에 답사 올 때 여기는 1층보다는 위에 층을 주차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층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높아서 임대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약국만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르타베스라는 아파트 세대수가 876세대가 바로 정문이 있고 바로 이게 상가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아파트는 요게 지금 보이는 여기에 746세대. 뭐 뒤에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이 가장 핫한 라인이 되네요. 입지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입지입니다. 대로변보다. 여기는 이제 다니는 상가는 개수가 많지 않은데 이 상업지역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많이는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올라가서 단지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시 그리고 중동탄, 북동탄보다도 이제 입주시간 늦은 곳인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연령대가 입주자들의 연령대가 부모님들 연령대하고 애들이 많은 초중생이 많은 유치원 초중생이 많은 그러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신도시들이 많이 그렇죠. 지금 여기도 세대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대형 하모니마트 청과 이게 여기 있으면 아까 봤던 그 상업지역에도 대형 마트가 하나 정도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까 못 봤는데 이게 단일화 상가 공급량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걸 보이네요. 마트가 1층 다 쓰고 위에 2층이 하나 둘 셋 4개 미용실 피아노 세탁이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술학원이 중개업소가 못 들어갔네요. 2층에 제가 과거에 여기 답사 올 때 느꼈던 거는 여기가 단지 상가 공급이 많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상에 보였던 북쪽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로 가야만 되는 9,300세대가 학원이나 의원이나 빵이나
그다음에 미용실, 뭐 아까 말한 남성 헤어컷. 지금 여기도 단지내 상가가 요거밖에 안 돼요.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가 베리티움. 베리티움, 죄송합니다. 후반 베르디움 746세대인데 중개업소 3개, 편의점 끝. 야. 그다음에 한참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이 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상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목입니다. 안목.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현재는 이렇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부동산 투자에서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단순히 공급자들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파트, 토지, 상가 똑같습니다. 스스로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공급자들은 팔기 위해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브리핑을 하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 이 상가는, 이 토지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앞으로 형성될 거야.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공실된 상가들도 대로변이나 옹벽 옆에 봤지만 다 임대가 맞춰지고, 대로변 쪽에도 아직 임대가 안 맞춰졌지만 다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정말 자주 강조하는데 상권 배후 세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상가는 상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있는 9,300세대를 배후로 끼고 있는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러면 그 안목을, 상가 투자에서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던데, 그 안목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는가, 안목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 사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문학적 상가에서는 인문학적 감성이 플러스가 되면 그 나중에 거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 공감합니다. 요새 인문학 감성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상가에서는 훨씬 그게 강합니다. 상가는 어떤 업종이 임대를 맞춰서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창고 같기도 하고, 이건 아파트하고 다르다 보니까 내부가 훤히 보이는 이런 상가들은 임대가 안 맞춰진 상태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공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막 무슨 창고 이런 느낌, 쓰레기 있고. 근데 비록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여기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인문학적 감성을 갖고 안목을 키우면요, 그러한 쓰레기처럼 보이는, 창고처럼 보이는 상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죠. 많이 다니고 연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가 조언도 좀 듣고 많습니다. 자, 다시 가장 이 중동탄에서 9,300세대에서 가장 소비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 눈앞에 보이는 KT 핸드폰 매장, 그리고 아까 롯데리아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요 정도로만 촬영을 하고 사무실에서 지도를 잘 펼쳐놓고 다른 동탄의 11자 상공까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키우도록 해 보겠습니다.